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학과 테크기술연구소의 김한래입니다. 당사가 전남대학교와 함께 수행한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 사업, 유입하수 오염부와 사전감지장치, 미생물 회수장치 및 침전 부상물리 통합 장치 개발한 내용에 대한 성과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성과 보고의 발표 순서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제의 개요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과제의 제목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사전감지장치, 미생물 회수장치, 침전 부생물의 통합장치라고 하는 장치 위주의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그 처리수를 고품질화시키고 유입하수 농도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장치 기술 개발, 또한 이를 통해서 에너지 절감까지 진행할 수 있는 총 3가지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을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3가지의 단위 장치, 실제 각 분야에 맞는 어떤 단위 장치들을 개발하고, 또한 이를 통합한 공정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을 수행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에 대한 어떤 개념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하수처장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유입부, 또한 생물 반응조, 2차 침전지와 관련된 각 단위 장치들을 개발하고자 했으며, 유입 하수의 모니터링을 위해서 유입부 같은 경우에는 사전 감지 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형광막 기반의 장치로 개발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생물 반응조 같은 경우는 유입 부하가 늘어났을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생물 농도를 높이는 것들이 가장 일반적인 대응 방법인데, 이럴 경우에 2차 침전지에 어떤 고용물 부하가 증가되는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그래서 실제 미생물 농도를 높였다가 다시 2차 침전지를 보낼 때 내려서 보내는 미생물 해수장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가 생물 반응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세 번째는 2차 침전지가 그동안에 침전 방식만을 의존하고 있던 부분들에서 벗어나서 2차 침전지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서 침전과 부상, 또한 여과까지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다기능의 침전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본 과제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단위 장치 기술에 대한 개념들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먼저 형광막 기반의 사전감지 장치는 그 화면의 내용과 같이 형광막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형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오염물질의 특정한 빛을 조사했을 때 발광하는 어떤 특성들을 활용해서 센서하는 기술로서 이를 회로와 연계해서 결국에 장치화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수가 지나가는 어떤 그 하수 중에 오염물질에 대한 농도를 이 형광빛에 대한 세기를 통해서 검출하는 어떤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미생물 해수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 고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미생물 농도를 높였을 때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차 침전지에서 받을 수 있는 고용물 부하에 대한 어떤 한계치를 넘어서는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저속 규반 방식이라고 하는 침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식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침전성을 어떤 낮춤으로써 2차 침전지에 안정적인 운전이 가능토록 하는 기술적인 접근들을 시도하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에 있는 침전 부상 통합 장치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침전 기능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침전 부분의 외곽 부분에 해당하는 부상, 서로 이제 상반되는 기능이긴 하지만 공간을 분해해서 결국엔 그 부상 기능과 그 외곽부에 있는 여과 기능까지 한꺼번에 구성함으로써 단일 어떤 일치형 반응기를 통해서도 충분히 고품질의 처리수를 확보할 수 있는 기술적 접근들을 시도하였습니다. 그간에 추진된 경과와 그 다음에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추진 경과는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1차년부터 총 4차년도까지는 실제 랩 규모의 어떤 단위 장치 기술에 대한 연구와 또 파일럿 규모까지의 그 부분을 확장시켜서 하는 연구들이 본격적으로 수행이 됐고, 저희가 3차년도에 테스트 베드를 확보하면서 파일럿 규모에 대한 어떤 그 설비 구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3차년도 이후에는 파일럿 전체적인 공정형 위주로 이제 운영이 진행이 됐고, 4차년도부터는 이와 같은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운전들이 시작돼서 본격적으로는 이제 5차년도와 6차년도까지 장기 운전과 최적화 운전에 대한 부분들이 연구가 수행이 되었습니다. 그간의 어떤 경과들을 어떤 단위 장치 기술별로 좀 살펴보면, 사전 감지 장치 같은 경우에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각 항목별 총 4가지 항목들을 저희가 측정하는 어떤 형광막 사전 감지 장치를 개발을 진행하였는데, pH, 암모니아성 질소, 질선성 질소, 인산염 민을 측정할 수 있는 형광막을 우선적으로 제조하는 것들이 가장 순수상으로 앞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4가지 항목에 맞는 형광 염료와 특정한 어떤 파장대를 선정하는 부분들을 1차적으로 거친 다음에는 그와 같은 부분들을 형광막으로 제조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가지 항목에 대한 어떤 그 형광막이 제조가 됐고, 이를 회로와 연계한 후에는 실제 유입 하수에 적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입 하수의
시류에 이제 직접적인 그 침투를 해서 그 같은 부분들을 상용화된 기기와 비교하는 어떤 과정들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일단 연구 성과물은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형광막 센서라든지 아니면 한 가지 어떤 센서로 여러 가지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멀티 센서 등과 같은 성과물들이 발굴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그동안에 그 슬러지 홀딩 유니트를 통해서는 그 실제 하수 부하에 대응하기 위해서 MLS 농도를 높였을 때 상당히 침전성이 좀 안 좋아지는 어떤 특성들을 나타내는데, 이와 같은 부분들을 조속 기반 방식을 통해서 실제 낮추는 역할들을 수행하고, 그에 따른 부분들이 실제 미생물 농도가 올라가더라도 침전성이 상당히 좀 그 본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는 향상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한 최적화를 위해서 체류 시간의 변화에 따른 어떤 그 적정 어떤 분리 효율들을 좀 살펴봤을 때 약 한 120분 정도 이상이 되면 충분한 어떤 그 고농도 미생물에서도 분리가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사항들은 기존의 생물학적 처리에서는 이제 생물 변형주가 끝나면 그 실제 어떤 그 처리가 거의 끝나는 부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실제 그 생물 변형주 후단에서도 탈질 기능이 진행이 되면서 실제 이와 같은 어떤 추가적인 질소 제거가 가능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그거에 따른 어떤 침전적 테스트가 진행이 됐었고, 또한 그 실제 생물 반응조 외곽에 설치되는 외장형 타입과 생물 반응조에 같이 붙여서 설치할 수 있는 내장형 슬러지 홀딩이 들어가는 그런 성과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침전하고 부상을 통합해서 하는 하이브리드 세틀러라고 하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어떤 COD라든지 SS, TP가 이제 가능할 수 있도록 구역을 나눈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 그 일반적인 침전지 형태에서 내부 공간은 이제 침전 영역을 활용하고, 그 외곽부에는 그 버블 부상조라든지 부상 분리조 이와 같은 부분들, 또 그 외곽부에는 이제 여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여과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이제 공간에 대한 최적화를 좀 꾸미고자 했었고, 이 같은 어떤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유량을 이제 변동시켜가면서 수면적 부하라든지 고형물 부하에 대한 어떤 변동성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단위 공정들이 추가가 됐을 경우에 어떤 처리 수치를 나타내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단위 공정별 어떤 단계별로 처리 수치에 대한 변화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이제 통합 공정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 단위 공정으로 통합했을 때 이런 같은 부분들의 결과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고품질 하수 처리 수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이할 만한 사항들이 일반적인 어떤 고도 처리 공정에 비해서도 상당히 좀 TN 제거 쪽에서는 우수한 어떤 성능들이 좀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TN에 대한 어떤 그 수치가 1.96 정도로 EPPM 이해가 안 되는 약 95% 이상의 TN적으로 효율이 높은 어떤 고도 처리 공정들이 개발이 됐었고, 또한 이제 홀딩이라고 하는 어떤 침전성 향상 기술을 통해서 유입 부하가 증가됐을 경우에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접근이 가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입부하 사전 감지 장치라고 하는 부분들을 통해서는 이를 이제 송풍기와 연동함으로써 실제 현장에 적용했을 때 약 최대 21.8%라고 하는 어떤 에너지 절감이 가능한 부분들까지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개발의 우수성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의 우수성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 기술에 비해서 침전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슬러지 홀딩 기술이라는 것들을 적용을 통해서 실제 일반 침전하는 방식들에 비해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침전 성능을 가질 수가 있었고, 이를 통해서 실제 어떤 기존 방식에서 미생물 농도가 올라갔을 때 2차 침전지를 이렇게 증설해야 될 부분들이 실제 이 기술을 적용했을 경우는 증설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일단 지금 나타났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어떤 질소 제거가 가능하다 보니까 고품질에 대한 처리수 생산과 집적형 처리가 가능한 어떤 장점들을 가질 수 있는 우수성을 좀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이와 같은 방식들이 이제 기존 공정에서 쓰였을 때는 약 한 총 5단계의 어떤 기본적인 공정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개발한 공정들을 적용했을 경우에는 총 2단계로 축소가 가능하고, 이를 통해서 부지에 대한 어떤 절약이라든지 공정에 대한 어떤 간소화 이런 것들이 가능해서 전체적인 어떤 그 공사비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우수성들을 좀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부분들은 이제 그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운영 수질과 비교해 본 결과를 저희가 제시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8년 기준에 500톤 이상의 어떤 국내 하수처리 시설 평균 운영 수질하고 저희가 좀 비교를 해봤을 때, 본 개발 기술 같은 경우에는 약 그거 대비해서 약 18% 정도의 TN 제거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됐고, 어떤 그 절대적인 수치로 봤을 때는 약 2ppm 이하가 되기 때문에 국내 어떤 그 수질보다는 상당히 좀 그
뭐 양호한 처리 수준을 얻을 수 있고, 이와 같은 부분들 이제 동절기의 어떤 운영 현황과도 비교해 봤을 때도 그렇게 처리 시간이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그 양호한 처리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그 기술 개발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첫째 그 처리 효율 부분, 두 번째 이제 비용적인 부분들, 세 번째로는 이제 그 전력비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서 설명을 좀 드리면, 효율은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전국의 하수처리 시설에 대한 어떤 그 운영 현황 대비해서 약 18% 정도 초과해서 TNG 거의 96% 정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질에 대한 기준이 강화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지역국적으로 대안 기술로서 삼을 수 있는 어떤 그 좋은 기술들이 이제 개발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기존의 어떤 방식 대비해서 부지 면적이라든지 유지 관리 비용에 대한 절감률이 약 25% 이상 가능하기 때문에 부지에 대한 증설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하수처리에 대한 어떤 운영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을 저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인 어떤 전력비적인 측면에서도 기술에 대비해서 약 39.5%의 전력비 절감 효과를 저희가 예상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향후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어떤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정책적인 변화에도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성과는 그 저희가 슬러지 홀딩 유니트와 하이브리드 세틀러 기반으로 쓰는 녹색 기술 인증에 대한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고품질 하수 처리수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녹색 기술 인증을 2020년도에 저희가 지금 획득을 하였고요. 또한 저희가 그 개발 성능에 대한 목표치를 봤을 때는 실제 총 13가지 항목을 저희가 성능 목표치로 당초에 제시를 하였었는데, 이와 같은 전체 항목을 다 만족하는 목표치를 달성한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성과라든지 과학적인 성과 뭐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는 저희가 당초에 SCI 논문이라든지 그 다음에 특허 뭐 이런 그 부분들은 당초에 제시했던 어떤 성능 목표치를 모두 달성을 한 상태이고, 또한 이제 그 추가적으로 8건에 대한 어떤 저작권에 대한 등록과 3건의 어떤 해외 전시회 참가 등 추가 성과들을 저희가 달성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성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